하이로 엣지 관상 언니입니다. 카오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이 영상을 찍다가 9분까지 이렇게 원샷으로 찍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끊겼어요. 다음 대사를 순간 버벅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찍게 됐습니다. NG를 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하는 거 너무 어렵고 말도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유튜브 그거 40만 구독자 돼도 돈이 안 된다고. 근데 물론 이 유튜브를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죠. 뭐 자기 어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근데 그 베이스 중에 하나가 재미예요. 가장 큰 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돈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돈이 막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왕 돈이 붙을 거. 내가 하기 싫은 일 할 때 돈 붙지 말고 내가 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때 거기서 뭔가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이지 무조건 이거 돈 될 거야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글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제 TMI는 각설하고 지금 이 영상의 주제는 찐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부자 아니고요. 찐 부자라고 말한 그 뜻은 어설픈 그런 부자 말고 정말 그냥 누가 봐도 부유하다라고 입 밖으로 탁 튀어나올 정도의 사람들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살면서 희한하게 좀 부자이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기의 지금 상태에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밌어요. 되게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인 사람들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고 그렇지 못한 조금 돈이 부족한 사람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범한 사람들과 친구를 안 하고 교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비율을 봤을 때 극단적으로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부류들이 많았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TMI인데 저는 돈 많은 친구들과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대 때랑 20대 초반. 돈이 많은 친구들과 돈이 없는 친구들을 같이 한데 모아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의아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끼리 다니는 거 아니야?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끼리 다니고 끼리끼리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었던 거. 그러면 누군가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자인 친구들과 가난한 친구들하고 같이 놀 때 돈은 어떻게 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솔직하고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많은 친구들이 많이 냈습니다. 그냥 돈 많은 친구들이 냈다고 보시면 되죠. 뭐 거의 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돈 없는 친구들이 얻어먹으려는 습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얻어먹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돈 많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이런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없었고 다만 돈만 없었을 뿐이지 인성과 인간성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들이 돈이 없어도 저는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인간성이 안 좋아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진짜 사바사예요. 돈이 없다고 무슨 뭐 인간성이 안 좋고 뭐 성격 안 좋고 뭐 꼬여 있고 질투심 있고 남 안 되길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랑 같이 놀았던 조금 돈이 많지 않았던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그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인간성이 나쁘다라는 편견을 깨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좋은 추억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에도 30대인 현재에도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성은 무조건 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인간성 무조건 보고요. 인간성 안 좋으면 돈이 많든 적든 손절합니다. 그냥 심플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부자인 친구들이 돈을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놀 때나 밥 먹을 때나 이런 거 부자인 친구들이 그냥 거의 뭐 99% 낸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내고 싶어 했어요. 본인들이 초청을 했고 먼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분들이래. 그 친구들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순수함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가 밥을 산다고 해서 내가 밥 샀으니까 너 커피 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너한테 이걸 내가 해줬잖아. 뭐 돈을 썼으니까 너는 을이고 나는 갑이야.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딱 그 순간 재밌게 놀고 깔끔하게 끝이었으니까요. 부자인 친구들이 가난한 친구들한테 뭘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나죠.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20대랑 10대 때 안 좋은 부분도 있었죠. 운이 안 좋게 힘든?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제가 좋게 승화를 시켰으니까 뭐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켠에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자였던 친구들과 가난한 친구들과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우러서 놀았던 거. 그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베스트,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TMI를 했고요. 뭐 제가 최근에 그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던 그 3평짜리 그 허름한 지하 카페에서도 정말 외관 자체도 허름하고 내부도 허름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 많은 손님이 저희 카페에 오셨고요. 그리고 제 물건을 사주시거나 뭐 제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굉장히 돈 많으신 분도 많았어요. 물론 아니신 분도 많이 마주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가 많죠. 많은 그 부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재미로 이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찐 부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일하는 지금 현재 일터에서도 조금 부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취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찐 부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웃음에 해프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퍼서 혹은 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무표정인 게 아니라요. 그냥 원래 평소에는 무표정입니다. 찐부자들은 원래 평소에 무표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웃는 게 전혀 아니고요. 웃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웃길 때만 웃는다는 거죠. 정말 웃길 때는 확실하게 하하하 하고 웃고 아 너무 재밌다 하면서 웃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본래 상태로 이제 경직된 그런 느낌으로 무표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아쉬울 게 없다 보니 그렇게 타인을 신경을 쓰지를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인한테 너무 적당히 잘하지만 너무 과하게 오바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웃음이 해픈 것도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물론 잘 웃는 게 좋은데 웃는 것도 어떻게 웃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쁘게 웃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거라서 이거를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웃길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웃지만 그 외에는 오바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웃음에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웃음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너무 지나치게 오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부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베푼다. 앞전에 말했듯이 가난한 친구들과 부자인 친구들이 같이 만나서 놀 때 부자인 친구들이 조건 없이 자기네들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에서 보니까 부유하신 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 곳간에
인심 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게 딱 알맞더라고요. 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가정 환경이 좋거나 뭐 집안이 좋거나 이러신 분들 중에서 남한테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 많아요. 꼭 돈뿐만이 아니라 그게 음식이 됐을 수도 있고 정보가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일터에서 부유한 고객님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거를 항상 자주 사주시더라고요. 간식 같은 거를. 그런데 그 횟수가 되게 잦아서 좀 신기하긴 해요. 그것도 저렴한 그런 간식이 아니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거나 맛있는 맛집 그런 간식들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히 이 여유만 있는 게 아니라 덩달아 마음의 여유도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돈이 있건 없건 내가 뭐 엄청 힘들어 이러면은 베풀 수가 없죠. 당연히. 내가 힘든데도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베푸는 거는 그건 조금 아주 심한 블랙하우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베푸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베풀 때는 확실하게 베풀고 그게 되게 좋지 않나 싶어요. 베풀 때는 진짜 확실하게 계산하지 말고 딱 그냥 깔끔하게 베푸는 거죠. 그냥 머리 너무 이렇게 굴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내가 쟤한테 뭐 얻겠지 이거는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거면 그냥 아예 베풀지 말기를 추천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내가 뭐 이렇게 베풀어서 내가 너보다 갑이야 이렇게 하실 분도 그냥 안 베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베풀고도 굉장히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그러니까 베푸는 것도 정말 잘 베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건 없이 베풀어라. 라는 게 그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사람을 잘 봅니다. 이게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 돈이 많건 적건 떠나서 사람을 유난히 잘 보는 사람들이 있죠. 야, 귀신 같다. 야, 너 촉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되게 잘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쟤 좀 쎄한데? 쟤 좀 아닌 것 같은데? 쟤 좀 통수 칠 것 같은데? 쟤 좀 뭐 뒤통수, 뭐 뒷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잘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본 찐부자 특징은 사람을 굉장히 잘 봅니다. 진짜 기똥차요. 무당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봅니다. 그냥 별로 몇 마디 하지 않고 자주 보지 않아도 그냥 이미 그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빠르게 그 견적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타고난 부분? 혹은 돈이 많으면서 이렇게 어쩌저쩌 사람 만나다 보니 생긴 습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신기한 거는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사람을 잘 본다는 거.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꼬일 것이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타요. 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저는 요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과 사람 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타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막 탁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타인한테도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똑바르게 살아야겠다. 조금 남들한테 이왕 에너지 줄 거 좀 좋게 줘야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썰 중에 정말 충격적인 거는 남자분이셨는데 엄청나게 진짜 부자. 강남 살고 뭐 엄청나게 부자로 알고 있어요. 그냥 돈 팍팍팍팍 쓸 정도로. 근데 그분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 쫄딱 망한 게 그 여자분의 에너지 때문이라는 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여자분이 제 고객님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왜 나는 만나는 남자마다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좀 심각하게 망할 정도로 그런 남자분들이 그 여자분만 거치면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다시금.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안 되거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타인의 에너지를 깎지 않게끔 끊임없이 정화를 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만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열등감을 느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열등감을 느끼면 나만 손해야. 열등감을 느껴서 나한테 플러스가 되면은 열등감을 느끼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열등감보다는 조금 채찍질을 하는 게 더 본인한테 좋지 않나. 뭐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또 성장하시는 분도 있고, 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내가 어떻게 얘기 못 하겠지만, 어쨌든 타인을 상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으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조금 더 건전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계속 이제 본인 스스로가 연구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운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나한테도 오는 법이니까, 내 주변에 부자가 있다고 해서 혹은 내 주변에 갑자기 누가 잘 됐어. 그럼 배 아파하지 마시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남을 비교를 안 하겠어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이제 빠삭하니까 쟤가 어떻게 살고 얘가 어떻게 살고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비교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팔자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질투심이 없어요. 아, 좀 신기하죠. 신기한 편인데, 질투심을 느낄 바에는 저는 조금 더 제 자신을 뭐 하나라도 업그레이드 시키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떻게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어쨌든 저는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고, 다들 잘 사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어도 모두가 행복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죠. 저는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좀 좋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오지. 아무튼 다음번에는 좀 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